이렇게 계속 동영상을 찍어야 되면 정말 방송 장비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물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좀 전에 이제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제가 편의점에 저희 집 근처에, 여기 매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들려서 물은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물들을 이렇게 군들로 나눠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미리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물이요. 근데 이렇게 다 똑같아 보이는 물을 테이스팅을 한다라는 거는요, 진짜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대면 수업할 때는 이런 팁을 알고 다시 리마인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스팅 노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해 가면서 하면 아마 여러분들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보여주면서 그런 팁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요, 시각적인 특징에 집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눈, 코, 입으로 가지고 테이스팅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특징에 집중을 해요. 뭐 우리 항상 물 잘 사 마시지만 물은 어때야 돼요? 물이 안 맑으면 마시나요? 투명하지 않으면 마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맑고 투명해야 좋은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물에서는요, 투명하지 않은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투명하고요. 또 이게 외관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 들어있는 기포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연 탄산수 같은 경우는 인공 탄산수보다 버블이 더 작고 이렇게 저희가 짜글짜글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작고 예민해요. 그거에 비해서 인공 탄산수 같은 경우는 우리 사이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기포 속도도 빠르고요, 막 버블버블 막 하면서 따랐을 때요, 공기 반응이 크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고 많게 올라오면 인공탄산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공탄산수 같은 경우에는요, 잔에 따르자마자 아까 제가 사이다처럼 이렇게 요란스럽다, 야단스럽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요란스럽게 훅 올라왔다가 5분도 안 돼서 다시 기포가 훅 빠지죠. 그러면 어떤 맛이 나요? 김 빠진 사이다 맛을 내는 그런 탄산수가 되죠. 이런 좋은 탄산수 같은, 좋은 천연 탄산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탄산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사이다하고는 되게 다르고요.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도 진짜 이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한 줄로 쫙 예쁘게 기포가 이렇게 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쭉 길게 올라오거든요. 기포 변화가 뭐 5분 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쭉쭉 올라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좋은 와인에서도요, 좋은 샴페인 같은 거 마실 때면 아주 기포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쫙 계속 올라오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가의 스파클링 와인에서는 기포가 훅 올라왔다가 빠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살피고 나면 코인 후각으로 넘어가죠. 이 후각으로께서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냐? 이렇게 제가 테이스팅을 하는, 그러니까 물 테이스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몸에 안 좋은 불량 워터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몸에 안 좋은, 그러니까 몸에 괜찮냐 아니냐, 이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시각적으로 뭐 부유물이 떠다니지 않는 이상 얘를 맡을 수 있는 게 사실 향기예요. 그래서 후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침이라고 하는데, 다른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원래 나야 되는 향기가 아니라 뭔가의 다른 불쾌한 향기가 난다라고 해서 이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쾌한 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에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염소향, 염소의 느낌. 그 다음에 여름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어쨌든 향기 맡는 거에 되게 익숙한 직업이기 때문에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 여름철에요. 이 오래된 하수관을 통해서 오래된 상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맛이 있어요. 약간 비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철분 맛 같은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 녹물 있잖아요. 녹물 같은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민한 사람들은 저랑 같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인으로 치자면 뭐냐면 코르키예요. 코르키. 와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물에서도 이런 거를 이 과정을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후각의 기능에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느낄 때 향 같은 경우는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차가운 물을 마신다 그래도 어떤 분은 4도에 마시라고 뭐 그래야 건강한 육각수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도 굉장히 차가워요. 이시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 향을 잘 못 느껴요. 향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다가 향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이 향을 맡기 위해서는 약간 미지근한 물이 더 좋아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13도보다도 사실 조금 더 높은 온도의 물이 그 향을 맡기는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물의 향만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제 실온에 놓여져 있다가 얘를 그 테이스팅하면 좋은데 이제 보통 마실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차가운 온도인 아까 13도 정도, 13도 정도가 스틸 워터에서는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방치해서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실온하고 거의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그 물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인연이 된 이제 워터 소믈리에가 있어요. 김하늘 워터 소믈리에라고요. 이 김하늘 워터 소믈리에가 이렇게 물을 어떻게 테이스팅해야 되냐라고 해서 했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분은 어떻게 전문 워터 소믈리에가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맛에 대한 거를 향에 대한 거를 표현한다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해양심층수 아까 바닷물로 만든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는 그 물들만의 고유한 향을 내는데 약간의 바다 냄새 그리고 흔히 근데 그게 그 바다 냄새가 수산시장에서 나는 향에 가까운 바다 냄새를 낸대요. 바다 비린내를. 그래서 특히 이제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천연탄산수 같은 경우는 흙향도 나고요. 그 다음에 먼지향, 그 다음에 이취미 아까 나쁜 향이라고 냈었던 그런 이취미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잘 모르는 이끼향 그리고 젖은 박스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와인에서는요 이런 이끼향이나 특히 젖은 박스향은 굉장히 나쁜 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천연탄산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미네랄의 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빙하수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함량이 아주 적은 순수한 물에 가깝기 때문에 모래향 그 다음에 그 글라스에다가 테이스팅 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특히 이제 페트병으로 마셨을 때는 약간 이런 향들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뭐 생산 국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향들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나오는 탄산수 같은 경우 뭐 빙하수 말고 탄산수 같은 경우는 황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하나? 성냥 켜본 적 있나요? 그래서 그 성냥에서 나오는 황산염 같은 것도 나고요. 그 다음에 유황의 향에 가까운 그런 향들이 난대요. 그래서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의 물 같은 데서는 페트의 냄새도 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풀 같은 느낌의 향도 난다라고 하니까 역시 워터 소믈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물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이런 게 느껴지나? 라고 이렇게 향이 느껴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런 향들을 사실 쉽게 느끼지는 않아요. 굉장히 여러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를 한 개만 하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개를 두고서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사람은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하고 진짜로 꼭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 맛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 향 느낄 때 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와인잔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와인잔이 되게 좋은 게, 우선 뭐 외관상으로도 투명한 거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양이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향기를 맡기 위해서요, 제 코가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와인잔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글라스에 이렇게 흔들지 않고, 맨 처음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하고 뭐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익숙한 삼다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실온에 거의 가까워서 약간 차가운 느낌이에요. 자, 얘를 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글라스에 물을 넣고서 처음에는 흔들지 말고 향을 맡으래요. 그리고 글라스에 대고 숨을 크게 쉬래요. 그래서 글라스 내의 공기를 충분히 맡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볍게 흔들어서 다시 코를 바꾸서 코를 깊이 내셔서 코를 통해서,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향기에 대한 것들을 좀 맡아봅니다. 충분히 향에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맛을 보는 건데요. 얘를 맛을 보는 거는 이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어쨌든 간에 맛을 보는 거이기 때문에요. 이 미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전엔 이제 물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색, 그 다음에 무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미라고는 안 했대요. 그건 곧 뭐냐? 옛날부터도 그러니까 물에 맛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와인 소믈리에하고 비슷하게 이 워터 소믈리에들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워터 소믈리에를 와인 소믈리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같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국에서 이제 한국의 물맛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의 물은 플랫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평평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한국의 그 물맛이 평평해? 그럼 그 뭐냐? 맹맹하다는 거, 맹맛이라는 거야. 싱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맹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이 당연히 맹물이라는 거 당연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외국에서 물을 마셔본 친구들, 아니면 지금 오늘 제가 에비앙하고 볼빅하고 해외물 중에 프랑스물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 물을 마셔보면요, 한국에 지금 제가 준비한 삼다수부터 백산수, 사실 백산수도 우리나라 물은 아니고 북한 물이, 중국 물이죠. 아이시스 이런 물들에 비해서요, 좀 더 건더기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의 워터 소믈리에들이나 그냥 와인 소믈리에들이 한국의 물맛은 약간 맹맛이야, 플랫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마셔보면 어떻게 마실 거냐면, 아까 제가 향기를 맡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냥, 그리고 흔들어서 한 번, 두세 번, 그 다음에 입에 가져가서 숨을 충분히 크게 들여서서 입 안에다가 가득이 아니어도 조금이어도 입안을 전체를 적시고 난 다음에 입에서 시작해서 코로 나오는 향기를 집중을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맛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이 물을 테이스팅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와인하고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셔보면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마셔보면 뭐 청량하다든지 아니면 신맛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구조감, 뭐 바디감, 그다음에 이거 물이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좀 더 부드러워요. 아니면 이걸 마시고 났더니 이렇게 균형이 느껴지는데요. 아니면 이 맛이 쭉 끝까지 끌고 가는데요. 뭐 이런 지속성 같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저희는 시트를 통해서 저희가 작성은 하긴 할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하고 충분히 나눌 수 있어서 이 강의,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서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각, 후각, 미각적인 부분들을요, 감정해서 종합해서 보면 물에 대해서, 그 물에 대한 속성을 사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파악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지만 이 블라인딩 테이스팅을 계속 하다 보면 딱 그 물 마시자마자 이거 삼다수, 이거 삼다수 맛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그 경지가 와요. 그러면 그 경지가 오면 곧 뭐가 할 수 있어요? 워터 소믈리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요, 이렇게 물 마실 때요, 뭐 이렇게 당연히 물맛을 보면서 마실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맛을 보면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왔거나 아니면 정말 목말라서 갈증이 있어서 마시는 경우에는 드링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드링킹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마셔요. 어떤 날은 탄산수를 마시고 싶을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끼한 음식 먹은 다음에는요, 입을 조금 깨끗하게 그 버블감으로 좀 헹구고 싶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탄산수가 땡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섬세한 음식이나 와인을 마실 때는요, 버블이 큰 인공탄산수가 아니라 천연탄산수를 마시려고 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버블 짜글짜글한 그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지 않고도 훨씬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직업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음식점에 그런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먹다 보면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물도 골라 먹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제가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을 샀는데도 여러 가지 물을 살 수 있는 것도 놀랍지만요, 아주 놀라운 발전이지만요, 백화점의 워터바에 가면 아니면 조금 큰 편의점에 가거나 좀 더 전문적인 매장에 가면 프리미엄 워터라고 해가지고 기름보다 비싼 물을 사 먹어요. 기름이 지금 싸져가지고 1리터에 1,400원 정도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볼빅 얼마에 주고 샀냐면 1,600원 주고 샀어요. 500ml에 1,600원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기름보다 2배 비싸죠. 이게 기름보다 비싼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 먹는 이유는 뭐예요? 뭐 욜로라고도 얘기하지만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마심으로 해서 내가 몸에 좋은 물을 마신다. 내가 이렇게 마시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사람들이 프리미엄 워터를 마시는 거죠. 좋은 물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물의 기준이 뭔데? 라는 생각이 또 들었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오염물질과 인체한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된대요. 이건 당연한 거죠.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오염된 물을 안 먹기 위해서 좋은 물을 마시기 시작한 거니까 당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익해야 되고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된대요. 미네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마시기가 거북스러운 게 아니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으면서도 마시기 편안한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산소가 많이 용해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 약 알칼리성이어야 된대요. 저는 사실 이 약 알칼리성이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좋은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온천을 가고 마셨던 이유가 사실 이 약 알칼리성인데요. 이 이제 병이 걸려서 에비앙 처음 찾았던 그 후작도 자기가 신장염 때문에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암 같은 그런 각종 질병들은요, 몸이 산성일 때 훨씬 잘 생긴대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 몸이었었던 약 알칼리성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야채를 많이 먹거나 그러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어때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산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을 야채를 많이 먹어서 이제 그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생크림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동물성은 나쁘고 식물성은 좋다라는 오해가 생겼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몸의 약 알칼리성화 때문에 그랬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약 알칼리로 바꾸는 거, 다시 환원하는 산성 나쁘게 갔었던 몸을 다시 돌려오는 거, 밸런스를 맞춰오는 거, 그게 어떤 게 제일 쉽냐? 약 알칼리성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쉬웠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약 알칼리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흡수율이 좋아야 된대요. 아까 흡수율이 좋았던 물이 뭐였었어요? 분자가 되게 작았던 빙산수였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스타들이 빙산수를 마신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제 흡수율을 높인 거였었어요. 그리고 6번째, 음식과 잘 어울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한 거 먹을 때는 탄산수 마시고 그다음 좋은 섬세한 와인 마실 때는 천연 탄산수 마신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제가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나아가면 아마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주, 와인에서 마리아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결혼, 궁합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와인에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과의 마리아주예요. 그래서 이 음식 와인뿐만 아니라 이 물도요. 음식을 맛있게 마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물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해산물을 먹을 때는 해산물이 짭짤하잖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랑 어울려요? 물 중에 해양심층수랑 어울리죠. 해양심층수랑 어울리고 그 다음에 고기, 튀김 뭐 이렇게 좀 약간 느끼하고 딥한 것들은 입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탄산수가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야채나 그냥 일반적인 음식들은 스틸 그냥 일반 물하고 어울린다라고 본다면 그냥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도 잘 음식하고 궁합을 맞춰서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런 좋은 물의 기준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한 6가지 특징만 해도요. 우리가 뭐 생수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정수기물도 있고 뭐 정말 많은 다양한 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물들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복잡함은요. 자기가 조금만 알면 즐거운 스트레스로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물을 조금만 더 잘 아는 그 워터 소믈리에가 옆에 있다면 뭐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는 많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조금 더 오늘은 특별한 물을 한번 마셔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음료수를 사는 게 아니라 워터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좋은 물 한 병을 살 수 있는 거 이런 즐거움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터 소믈리에가 필요하다라고 워터 소믈리에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안 보이려나?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저희가 한번 마셔볼게요. 삼다수 같이 해야 사실 재밌는데요. 한번 그냥 특징만 한번 볼까요? 여기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당연히 써져 있고요. 저는 놀라웠었던 거가요.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그 편의점 PB 상품을 제가 샀나? 안 샀나 보다. 편의점 PB 상품도요. 그냥 내추럴 워터가 아니고 그냥 미네랄 워터가 아니라 내추럴 미네랄 워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냥 미네랄 워터와 내추럴 미네랄 워터의 분명한 차이점을 모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들이 대부분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워터가 그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뭐 백산수 가져왔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외관상으로 볼 때는요 거의 차이점 없고요. 부유물도 없고 저는 와인 테이스팅을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얘를 자꾸 입안에서 이렇게 막 굴리게 되는데요. 제가 마셔보면 삼다수는 커피를 내릴 때도 굉장히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수물하고 내렸을 때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수물이 없을 경우에는 커피를 끓일 때는 삼다수를 쓰세요라고도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표현함이 좋은 물 중에 하나가 삼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농심 삼다수에서 이제 삼다수가 그 제주도 걸로 넘어가면서 농심에서는 우리나라 백두산이 아니라 중국 백두산에서 만든 수원지를 갖고 있는 이 백산수는 한번 마셔볼까요?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앞에서의 이론적 내용으로 25분이 시간이 다 돼서 시음하는 거 제가 중간에 영상이 좀 끊겼는데 시음을 하는 거 뭐 삼다수, 백산수, 뭐 에비앙까지 에비앙, 볼빙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시음하는 건 제가 다음에 여러분하고 만나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